여러분, 양심치과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지인에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근데 자기 주변에 양심치과가 있으니까 거길 한번 가볼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좋은 원장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치과 의사라면 당연히 양심적인 진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양심치과를 가지 말라고 했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하는 양심치과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양심치과는 절대로 어떤 특정인 또는 병원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양심치과다라고 강조를 하는 병원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 양심치과다라고 한다면 공통점들이 있죠. 첫째는 다른 치과에 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의 개수도 적고, 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라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저렴한 재료로 치료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A 치과에 갔더니 몇백만 원의 견적이 나왔었는데 양심치과라고 홍보를 하는 데 갔더니 그보다 훨씬 적은 수십만 원 혹은 그 이하의 해결이 되는 경우에 이 치과는 양심치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은 병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전 신경치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할지 말지, 그리고 치료를 그렇게 했을 때 이 치아의 예후가 어떻게 될지 판단은 의사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충치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뒀을 때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서 놔두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지켜보다가 충치가 악화가 돼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보다 더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치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단순히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의 개수가 적게 진단을 한다고 해서 양심적이다?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환자분들께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 그럼 충치 치료는 하더라도 비용은 왜 치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치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충치라고 하더라도 몇천 원이 들어가는 보험 진료도 있고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비보험 진료도 있죠. 둘 다 같은 충치 치료인데 왜 비용 차이가 나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비싼 재료가 더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 가족이 왔을 때 제가 보험 재료로 충치 치료를 할까요? 아니면 비보험 재료로 충치 치료를 할까요? 저는 아마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은 비보험 재료로 충치 치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게 더 튼튼하고 좋기 때문이죠. 특히나 인전면, 치아 사이에 생기는 그런 충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가성비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보험 재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보험 재료로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잘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진료를 떠나서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권하는 치과 의사가 비양심적인 치과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료가 환자분들께 더 적합하고 좋은 진료인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봐요. 이거를 치과 의사의 양심의 문제로 치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보시고 분명 무슨 소리냐, 멀쩡한 치아를 깎고 씌우는 치과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병원이 전혀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긴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치과는 정말로 극소수의 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예전에 그런 과잉 진료라는 치과의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치과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게시판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자기 일처럼 분노를 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성토가 정말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게 대다수의 치과 의사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 그러면은 네 말대로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양심적이라고 치자. 근데 그럼 왜 양심치과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어떤 조직 내에서 나만 옳아, 나만 도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과 의사가 양심적인 진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주변을 봐도 실제로 다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는 양심치과다, 다른 치과들은 다 도둑놈이다, 조심해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질 못한다,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붙잡고서 말린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그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적이 있죠. 그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은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충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걸 참는다거나 뭐 참아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양심적인 진료를 강조하시고 과잉 진료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심치과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데에서 과잉 진료가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멀리서 힘들게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보실 때 과잉 진료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매일 접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전체 치과 치료 비율에서 보자면 매우 극소수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과잉 진료가 만연하구나 라고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제 경험상 대부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학회에 가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께 더 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지식을 쌓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내가 돈을 벌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진짜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최소한 제 경험상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의심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주변에 한두 군데 정도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양심치과라고 알려진 곳을 찾아가지 않으신다고 해도요. 그렇기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제 친구가 치과에 간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진료에 대한 철학을 환자분들께 어필을 하는 치과보다는 학회에서 인정받는 임상과 진료 실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을 환자분들께 어필하는 그런 치과로 보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